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의 아침 기온은 전주 영상 4도 등 영하 1.6도에서 영상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1도 등 7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로연수 거부로 시작된 김제시 인사 파문이 이번에는 김제시의회 의장 딸의 채용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장의 딸이 김제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인데요. 국장 간의 민감한 기습 인사를 의장이 혼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말 행정지원 국장과 공로연수를 거부하는 의회 사무국장의 맞교환 인사를 동의했다가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공로연수 파문 속에 민감한 기습 인사를 의장단 상의 없이 혼자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의장은 뒤늦게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파장이 좀 클 줄은 좀 몰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의장의 딸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의장의 딸이 지난해 8월 김제시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입니다. 김제시가 딸을 뽑아준 만큼 의장이 김제시의 무리한 기습인사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가성 동의라는 의혹입니다. 딸의 채용 이후에 집행부의 어떤 이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어떤 대가성 이런 승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은 딸이 채용되는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에 나설 경우 오히려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며 관련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장의 딸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도 의문점이 적지 않습니다. 김제시가 채용 공고를 내면서 별도의 공고기간 없이 동시에 응시 원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3명만 지원한 가운데 의장의 딸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김제시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근로자 1명을 뽑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입니다. 이 공고를 낸 당일인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닷새 동안 응시 원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며칠간 먼저 공고를 한 뒤 별도로 접수 기간을 갖는 일반 채용 공고와 다릅니다. 김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근로자를 새로 뽑을 때는 미리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응시 자격, 채용 예정 인원 등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용 사실을 게시해 널리 알린 뒤 따로 접수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김제시는 이미 결혼이 예상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달리 해석했습니다. 공고 기간 내에 접수를 받는 걸로 해놨어요. 저희는 그렇게 지금 업무 특성상 저희가 지금 생활기능 부서라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결국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지 않으면 제대로 알기 어려운 이 공고 때문에 지원자는 3명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합격한 인물이 바로 김제시 의회 의장의 딸입니다.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인데도 해당 부서는 급여가 적어 경쟁률이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누군지도 몰랐고 공무적인 게 권리는 해보는 것이죠. 복수가 적어요. 그래서 어떡하 해봐. 경쟁이 또 오고 그리고 김제시 의회 의장 딸 채용을 놓고 여러 의혹이 커지면서 의장과 김제시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됐지만 섬 주민들이 시내에 위치한 옥도 면사무소를 찾아가려면 자동차로 1시간가량 이동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옥도 면사무소에 대한 이전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20년 전에 문을 연 옥도면 사무소입니다. 옥도면은 고군산 군도 등 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배를 타고 온 주민들을 위해 군산 내항에 면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대부분의 섬이 육지가 돼 옥도 면사무소의 이전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찾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1시간가량 이동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눈이라도 많이 오면 아예 나올 수조차 없습니다. 섬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꼼짝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거예요. 옥도면 사무소 직원들 역시 섬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반나절은 허비해야 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만 한 2시간 정도를 잡아야죠. 가서 일 보는 거 제외하고 일 보고 뭐 보면 이제 오전 정도는 이렇게 이제 시간이 보낼 수밖에 없죠. 군산시는 연도와 계화도 등이 여전히 섬으로 남아 있다며 면사무소 이전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검토는 해보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뭐 구체적인 것은 없거든요. 그러나 육지가 된 섬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내부 개발에 따른 인허가로 인한 행정 서비스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 미리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농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으로 익산에 이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20억 원을 지원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팥과 콩을 가공해 분말과 시리얼 등을 만드는 농산업체입니다. 업체는 지난해 팥을 이용한 차제품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생산 기술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매출이 크게 늘어 인력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네, 이번 그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고요. 그 개발한 제품을 가지고 홈쇼핑에 진출해가지고 매출 증대 및 저희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농산업체 70여 곳에 100억 원을 지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20억 원 많은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분야는 사업화 기획과 시제품 개발, 연구 설비, 판로 개척 등 8개입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가지고 있는 농업 관련 특허 3만 4천여 건을 자금과 연계해 지원합니다. 이런 특허 기술을 받아가지고 가공하고 농업인이 직접 판매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10배, 20배 증가되고 그러면 우리 농촌이 잘 사는 농촌이 될 것이다. 재단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3월까지 분야별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원시가 올해 귀농귀촌인 1000명 유치를 목표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창군이 관광 분야에 100억 원을 투자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신설하고 현수교를 건설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올해 1000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인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을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5,100여 명의 도시민이 이주해 정착했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고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서 귀농 1번지로 남원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올해 문화관광 분야에 105억 원을 투입합니다. 순창군은 섬진강 뷰라인 연결 사업인 체계산 270m 현수교 공사에 착수하고 골목문화 페스티벌, 한여름밤의 축제 등 새로운 관광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읍시가 농촌 복지택시를 확대 운영합니다. 정읍시는 현재 13대인 복지택시를 18대로 늘리고 대상마을도 13개 읍면동 90개 마을로 확대했습니다. 부안군이 노약자 건강을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횡단보도에 3개의 오복 온실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오복 온실 텐트는 성인 10명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크기로
차량 이동과 신호를 볼 수 있도록 투명 비닐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창군이 이달 말까지 농촌주택 개량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대출 한도는 신축 2억 원, 증축 1억 원이며 최대 19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북에서도 실효성 있는 불법 주차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도의회 최명일 의원은 제천 사고처럼 불법 주차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울 경우 대형 참사로 심각한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긴급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 차원의 특별 주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등 가능한 행정 규정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교사 대부분이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유초중고 교사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2%가 집회 시위의 자유와 정당 가입 등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사 대다수는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 중립성이 공존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기본권이 확대되더라도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전라도가 올해 6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도는 6차 산업 기반 조성과 운영 주체 육성, 기존 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 등에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6차 산업 인증 사업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5곳으로 전라도는 올해 25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6억 원을 투입해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파트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한 곳당 최고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19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1억 원을 배정해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군산시가 지역 항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근대 항만 역사박물관을 건립합니다. 군산시가 120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에 문을 여는 근대 항만 역사박물관은 지난 1899년 개항 이후 군산 안의 변청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역사교육관과 전시관, 전망대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